안녕하세요. 오늘 6강 과학 철학의 방법론 중에서 인식론에 관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요새 좋아하는 넷플릭스 영화 중에 빨강머리 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거창한 생각을 얘기하려면 거창한 용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앤이 굉장히 상상력도 풍부하고 언어도 많이 아는데 인식론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창한 얘기고 또 까다로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다 깊이 있게는 못하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사회과학자로서 알아야 될 수준까지 논의를 하고요. 이걸 이제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사회과학에 관한 이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떤 구조를 갖는지를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인식론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인식이 원천이 무엇이냐, 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claims to knowledge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이거 지식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게 인식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인식의 원천에 따라서 경험주의, 합리주의, 선험적 관념론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경험주의는 우리 인식의 근거가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감각 자료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것을 인간이 그 감각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합리주의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하는 그 감각 자료가 얼마만큼 확실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정말 확실한 지식의 근거를 찾다 보면 결국은 인간이 이성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핵심이고요. 선험적 관념론은 그야말로 근대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임마누엘 칸트가 경험론은 보편적인 지식을 만드는 근거로서는 불확실하고, 합리주의는 그렇다면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여기 카메라가 있고 여기 자동차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도외시한 채 지식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만든 게 선험적 관념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경험주의든 합리주의든 선험적 관념론이든 전부 1600년대, 1700년대에 만들어진 논의들입니다. 중세시대가 무너지고 계몽사상이 나오면서 더 이상 세상을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이 보고 느끼는 것, 인간이 주체가 돼서 판단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공통점이고요. 그 과정에서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까지 가는 과정에서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는 나름 역할을 합니다. 우선 경험주의는 영국의 베이컨이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논의가 되죠. 인간은 어떻게 지식을 얻게 되느냐? 여기 책상이 있다 라고 하면 책상을 보고 이러한 형태를 생겼고 이런 색깔이 있고 또 만져보면 얼마나 단단하고 이런 감각 자료를 인간이 받아들여서 그 감각 자료를 나름대로 연결시켜서 association입니다. 서로 연결시켜서 책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주의는 아까 얘기했던
소박한 실제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세상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어떻게 표상하느냐, 이미지를 만들어내느냐,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있는 감각 자료를 가지고 책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보다도 귀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보았더니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더라. 아침이면 동쪽에서 늘 해가 뜨더라. 경험적 법칙입니다. 내일도 아마 해가 뜰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게 귀납법이죠. 좋은 점은 이제까지는 신의 계시, 세상을 움직이는 하느님의 조물주의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데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성이 있고 이 규칙성이 실제로 맞을까 맞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시험 명제로 표현됩니다. 이제까지 계속 동쪽에서 해가 떴으니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의 계시나 어떤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혹은 자연과학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규칙성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비판적 실제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하자면 세계는 굉장히 그 대상들이 플랫한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귀납법의 경우에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경우가 그래 왔으니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근데 수많은 경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과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당성의 근거가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을 본다는 건 당연히 어려울 뿐더러 앞으로 일어날 일은 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보편 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휴움 같은 경우에는 회의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지. 세상의 모든 걸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휴움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중요한 논의를 하는데 경험주의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A라는 현상이 생기고 B라는 현상이 생겨났다. 그러면 A가 B를 원인이 되어서 B를 나타나게 만들었다. A가 cause B, B로 하여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했다라고 해서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냐? A라는 경험과 B라는 경험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험주의자들은 계속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표현하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같이 일어났었던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성일 뿐이지 원인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판적 실제론에서 이런 식의 경험주의 가지고서는 인과성이라든지 과학적인 법칙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비판적 실제론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인식론 두 번째는 이제 합리주의입니다. 계시에서 이성으로죠. 레이셔널리즘입니다. 레이셔널리즘.
영어의 ratio라고 하는 거는 비율을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A와 B의 관계에 비율을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 판단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근본으로 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데카르트죠. 데카르트는 유럽 1600년대 초반에 살다가 1650년에 사망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교전쟁이 있을 때죠. 30년 종교전쟁이 있을 때입니다. 특히 이제 나중엔 네덜란드에도 좀 살았는데 프랑스하고 독일 남부하고 네덜란드 쪽이 종교전쟁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프로테스탄트가 옳으냐, 카톨릭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나의 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너의 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여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확실한 지식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이 앞에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험적인 자료는 색깔이 바뀔 수 있고 모양이 바뀔 수 있고 내가 안 보고 있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경험 감각 자료를 믿을 수 없다. 이것을 의심해 보는 거죠. 내가 잠을 잘 때 굉장히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그게 꿈이었는지 생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현실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도 이것이 혹시 누가 악마가 거기다 뭘 갖다 놓은 것은 아닐까? 경험 감각 자료는 확실한 지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의심하면서 확실한 근거,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 분명히 존재하는 내가 쓰는 이성에 의한 수학적 법칙 같은 경우에는 전제를 세우고 공리를 만들고 법칙을 만드는 연역 체계를 만들면 이것은 항상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데카르트는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당시에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이 물리과학의 세계를 근원 지을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수학 체계가 가장 지식 체계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감각 자료가 아니라 명석하고 판명한 clear and distinct 논리. 누가 봐도 분명하고 다른 것과 뚜렷이 구분되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지식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라고 하는 인식의 주체를 굉장히 강조한 그런 의미에서 근대 개인주의적 사상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런 합리적 연역 체계만 가지고 물질 세계에 일어난 것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설명을 이제 시도한 것이 칸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선험적 비판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구성주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성주의에 대해서도 영어로는 constructivism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사람은 constructivism을 구축주의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거의 같은 의미로 써도 되고요. 이건 이제 피아제의 심리학의 근거를 두고 컨스트럭티비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컨스트럭셔니즘이라고 쓰고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각자료 없이는 세상을 알 수 없죠. 데카르트는 감각자료를 의심했지만 감각자료가 있어야 이것이 책상이고 의자라고 하는 것을 판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주의는 이 감각자료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인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칸트에게 있어서는 합리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주체, 굉장히 창의적인 주체의 역할을 초점을 맞추고 역점을 두어서 이론을 구성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 책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책상이 가진 여러 가지 성격을 공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책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책상을 볼 수 있는 틀을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험적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경험에 앞서서 아프리오라이라고 하는 게 여기 선험적이라고 적은 게 그런 뜻이죠. 경험에 앞서서 인간이라면 세상을 보는 뭐 그게 요새 같으면 이제 뇌의 진화론적 설명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이렇게 공간 시간을 통해서 사물을 구성하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당시 칸트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그런 감각 자료를 감성 자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이 인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선험적으로. 그 능력을 왜 그렇게 갖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은 뭐 없지만 모든 인간이 주관적으로 이 책상을 보지만 모든 인간이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체도 인정을 하고 주체 간에 다른 사람 간에 똑같이 이것을 책상이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근거도 마련해 냅니다. 그래서 감각 자료를 우리가 구성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각 자료로 나타난 원래의 물질, 대상과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저희가 이 선 밑에 내놨는데 그 원래의 물질 자체는 우리가 몰라요. 그 원래의 물질에서 나오는 감각 자료를 우리가 특정한 틀로, 특정한 범주로 이해하는 것,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간이 보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감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면 확실한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없는데 모든 인간이 똑같이 볼 수 있는 어떤 틀이 있다면 그 틀 내에서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상 그 자체는 물 자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Ding an sich라고 독일어를 표현하고 영어로는 thing itself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본질체계고 우리가 아는 것은 현상계입니다. 현상계에 나타나는 감각 자료를 우리가 인식하는 틀에 따라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초록색, 빨간색의 물체를 보면서 이것은 초록과 빨강으로 이루어진 물체다라고 얘기할 때 개들은 무슨 소리야? 개들은 뭐 생명이라고 알려져 있죠. 모든 걸 회색으로 보는 거죠. 개들은 냄새로 맡아보고 형체는 알 수 있지만 인간이 빨간색, 노란색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너희 틀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
박쥐 같은 경우는 박쥐는 어떻게 날아다닙니까? 소리를 던져가지고 소나를 가지고 그 형상을 이해를 해서 여기는 동굴에 피해서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하죠. 빨강, 초록색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형태를 인지를 하고 그 인지하는 방식은 소리의 반향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볼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 자체는 알 수 없으나 거기서 나오는 감각 자료를 현상계라고 할 때 그 현상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모두 constructed 된 거다. 인간이 구성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모든 인간이 똑같은 그런 것을 construction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구성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라고 전제를 한다면 내 주관으로 본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서도 통용될 수 있다. 객관적인 지식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보는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방법론을 존재론, 인식론, 방법을 포함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이제 누가 요약해 놓은 거를 제가 여기다 번역을 해서 실었는데요. 과학과는 크게 중간에 있는 것처럼 소박한 실제론, 구성주의, 비판적 실제론을 볼 수 있고, 실증주의는 소박한 실제론이라는 존재론을 바탕으로 거기에 맞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성주의, 비판이론은 구성주의의 이제 한 유형이니까,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칸트에게 있어서 이제 보편적인 구성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최근에 얘기하는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구성주의의 경우에는 해석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여러 사람들이 집단마다 다르게 보고 구성해내는 것이다. 아까 종교 집단 얘기했듯이 이것을 종교 집단을 볼 것인가 아니면 친목단체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여러 속성을 나름대로 틀에 맞추어서 구성해내는 거죠. 비판적 실제론의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칸트 이후의 철학이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을 구성해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인 엔티티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순수 구성주의에 따르면 우리가 구성해내는 것 외에 다른 리얼리티는 없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비판적 실제론의 경우에는 여기 세상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우리 나름대로 구성을 해놔서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다는 아니야. 인식하는 주체와 별개로 움직여 나가는 그것은 나름대로의 인과적 힘, 어떤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비판적 실제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실증주의적 과학과는 현실은 실제하며 그것은 파악 가능하다라고 보는 데 비해서 비판적 실제론의 경우에는 현실은 실제하죠. 물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파악하는 것은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거기서 규칙성을 부여하는 거죠. 완벽하게 그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실증주의 입장에서는 현실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표상하려고 합니다. representation. 다시 presentation.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는 거죠. 우리는 감각자를 통해서 현실을 거의 가깝게 그대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데 비해서 비판적 실제론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구성해낸 것이고 그것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 봄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실증주의의 인식론적 바탕은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그대로 표상, 리프레젠테이션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연구 결과는 항상 반박되지 않는다면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비판적 실제론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인식론이 객체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그대로 표상하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그 연구 결과는 진실일 수 있고 또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보다 진실에 가까운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 라고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증주의 경우에는 우리가 본 그대로 이거는 망고의 진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구성주의 경우에는 인식론을 보면은 주관주의적이고 창조된 연구 결과다. 우리가 세상을 이제까지 역사를 남성 위주로 보았다면 이제 여성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부부관계를 여성의 시각으로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것이 가족관계의 진실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 쓰는 메소드, 테크닉을 보면 실증주의 경우에는 실험과 서베이,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검증하는 경우, 또 양적인 방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회과학의 경우에. 구성주의의 경우에 쓰는 방법은 해석하기죠. 해석하는 겁니다. 이민 온 사람들이 광주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을 파고 들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때로는 그 속에서 열정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개입을 하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종교 집단을 연구한다. 이 종교 집단이 정말 다른 집단하고 다른 모습이 뭐냐라고 그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해하고 그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현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바뀔 수 있는 거고 다른 각도에서 보여줌으로써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도 구성주의에서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비판적 실제론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질적인 연구라는 경우 있고 양적인 연구라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2부에서 차근차근히 얘기할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철학적 관점과 관련시켜서 전반적인 특징을 보여준 겁니다. 존재론과 인식론과 방법의 관계. 이것으로서 이제 1부를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2부 실증주의, 구성주의, 비판적 실제론을 각각 3주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